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로 돌아보는 김 선생의 뉴스 현장.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 뉴스 현장은 오늘날 이 평화문화 진지로 변모를 한 대전차 방호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동서간에 길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이 적의 전차가 남하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호시설이 되겠는데요. 멀리 도봉산이 바라다 보이는, 그래서 서울과 의정부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던 이 방호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적의 불법 남침이 시작이 되게 되었었고요. 바로 이 개전 초기에 북한군의 침공에 우리의 저지선이 쉽게 뚫리게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 북한군 전차 여단이 바로 이 포천 지역으로 넘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저지선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서울을 3일 만에 적의 남하로 결국 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내게 되었었던, 그래서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점령이 되게 되었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전차 부대의 남하를 결국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던 데에서 원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남북 간의 소위 전력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남한은 그 당시에 전차가 한 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전차를 무려 242대나 갖고 있었던 북한군은 우리가 제대로 전차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도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기동력이 있는 남하 작전이 결국 초기에 북한군의 우세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T-34 탱크가 무려 200대가 넘게 있었고, 이를 앞세워서 남침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28일에 이미 서울시가에 진입을 하게 되었었던 바로 이러한 북한군 탱크 부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105 전차 여단의 소속의 T-34 85 전차가 결국 6.25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이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고, 최소한 한강 남쪽으로 북한군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에 한강에 설치되어 있었던 한강 철교, 한강 인도교, 광진교를 폭발을 함으로써 결국 이런 폭발을 통해서라도 남쪽으로 내려오는 한강 저지선을 구축을 함으로써 남하를 막아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한강 방어선 전투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일주일 가까이 한강 남쪽으로 북한군이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전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참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는, 그래서 반격을 가해서 결국 서울 수복이 3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저지선 전투의, 한강 저지선 전투의 성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곳 지금 도봉산역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6.25 남침의 탱크 부대의 남하를 저지하지 못했었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조선시대에 다락원이 있었던 곳으로 남북 간의 물류의 거점이 되기도 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1970년 북한군의 재침에 대비해서 결국 대전차 방호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1층은 3호 시설이 들어섰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도봉구 최초의 시민 아파트가 들어섰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시설이 2017년에는 평화문화진지로 공간을 재생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도봉산역 가까이에 바로 이런 다락원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는 걸 통해서 이곳이 일찍이 물류의 거점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곳에 탱크 부대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1층에는 이런 방호시설을 갖추게 되고,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이렇게 시민 아파트가 들어섰던 것이 바로 당시에 적의
전차 부대의 남하를 막기 위한 방어시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민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평화문화진지로 이렇게 변모를 해서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까지는 전쟁의 남북 간의 긴장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었던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제는 평화문화진지로 이렇게 변모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부를 남겨서 이것을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변모시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탱크, 우리의 탱크가 적의 남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로서 전시되고 있는 이 공간은 베를린 장벽에 비유되는 곳으로 오늘날의 이 평화문화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었었던 물류의 거점이기도 했었던 다락원 터에 결국 있었던 방어 진지를 변화시켜서 평화문화진지로서 이제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득 담은 공간으로 변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3번 국도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평화문화진지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로서의 이제는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통로로서의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다락원 터였었던 곳으로 오늘날의 평화문화진지로 변모한 탱크 전차 방어 시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